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신광수 타임의 신광수입니다.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대선일이었죠. 올해 큰 이벤트가 어제부로 이제 끝났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대 이재명 시대가 개막했다. 코스피 5천 갈 것인가? 이 주제로 좀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 관련된 부분들도 종목별 흐름들 같이 짚으면서 또 여기서도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크거든요. 분명히 제2의 앞서 펩트론도 많이 올라갔었고 전반적으로 올라갔었지만 5배, 10배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보여준 게 바로 오늘 장이지 않았나 싶은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종목을 같이 픽해줄 우리 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4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우리 꼽아볼 건지 한번 선택해 주시죠. 저는 오늘 펩트론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일라일릴리가 다른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한가 이어가고 있는데 네. 펩트론 어떻게 보실까요? 요 뉴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장 시작 전부터 시장적 한 8시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좀 큰 폭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이게 뉴스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스웨덴의 이제 모 회사와 또 조인해가지고 장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수출을 1조 원 넘게 모 회사와 진행이 됐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펩트론 자체가요, 원래는 일라릴리에 대한 기대감들, 기수출 이전 기대감을 주가가 형성됐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전히 지금도 하한가를 이제 풀리지 않은 모습들. 오늘 한 점심때였나 아마 이제 펩트론 측에서 입장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분봉을 잠깐 보시면요. 점심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 잠깐 한 10시, 11시 정도에 잠깐 하한가가 좀 풀렸다가 다시 또 하한가로 잠기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바이오, 기술천 이전 기대감, 여러 가지가 다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저도 이제 이전에 여기서 활동하기 전에 바이오에서 이제 RA,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2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뭐냐면, 처음 하셨구나. 네, 그러셨군요. 자, 어쨌든 간에 바이오 2년 정도를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바이오 공장들이 대부분 R&D가 그 청주 옆에 오송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식약처. 거기에 좀 많고, 펩트론도 여기에 연구센터 있거든요. 이 근처요. 그 위쪽 오창 넘어가는 길 쪽에. 아마 그 지역 분들 아시겠지만, 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예, 그리고 많이 올라갔었고, 그에 대해서 뭔가, 사실 조그마한 악재거든요. 그 추가적인 기술출 이전권에 대한 거는요, 아마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펩트론 당연히 연이어서 성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 과열에 따른 뭔가 이제 조그마한 악재에 반응을 했다. 이런 뜻으로 좀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락은 좀 많이 과하지 않나. 굉장히 좀 많이 과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사실 오늘 바이오가 알테오제는 제약으로는 사실 좀 재미가 없었죠. 네. 대부분 이재명 정책 관련주도 특히 AI 쪽이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조금은 이제 그에 대한 자금들의 이탈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이 종목을 편입할까 하다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조정을 좀 맞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을 좀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0.382배 자리가 한 이 정도 됩니다. 한 14만 원 정도 선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요 정도 오시면은 혹시나 이제 여기에서 고가에서 돌파 매매를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은 요 구간이 좀 물타기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점을 좀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신고가를 다시 또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열했다는 진정이 좀 보이는 구간에 좀 들어갔으나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왔다가 수급이 조금 안 좋거든요. 수급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여기서 한 2만 원 정도가 다운사이드가 될 것 같아요. 14만 원 정도.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모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펩트론 주주분들 힘내시면서 물타기 하실 분들은 저라면 요 자리 14만 원 자리가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의 국면에 진입했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 더 안 하나요?
특징주 하나 네.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뭐 이거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코나아이 한 종목 한번 더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여기에서는 코나아이, 쿠콘, 웹캐시 이런 종목을 여기서 편입을 못했어요. 편입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3시 하는 코너에서는 편입을 했었거든요. 네. 이 종목을 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코나아이 지역화폐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추경안을 또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제 30조 원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거든요. 근데 이걸 통상 추경안을요 예산 편성이 대부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이 되려면 코나아이 같은 회사들이 이제 돈을 받겠죠. 돈을 받고 3개월 뒤에 이제 처리가 되면 3개월 뒤에 이제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자 수익이 엄청나다. 근데 그에 대한 베팅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마 이거 상한가가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아마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아마도 한 8, 9만 원? 10만 원 찍을 수도 있다. 네. 네, 10만 원 찍을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신광섭 1타 강사라는 코너에서 요 3만 원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게 템버거다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분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이분이 템버거다. 그 맞춰서 지금 쿠콘이라는 회사가 2등주거든요. 이 회사도 지금 상한가 찍고 내렸어요. 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보정책주, 코나아이, 쿠콘, 웹캡시 다 동일한 패턴이다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눌림 나오면은 소량이라도 좀 담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너무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벌 수 있으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단기적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다. 눌림 나오면 사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나아이를 비롯한 지역화폐 관련주 눌림 나오면 더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면서 추가 상승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기대감 받는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맞아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 안에 있는 솔트룩스 현재 34% 넘는 수익 바라보고 있고 네. 목표가를 도달해 냈습니다. 상승세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더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 2%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신고가를 넘어갔다.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정보 정책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신재생, 재생에너지 쪽은 떴다가 약간 밀리는 세론 현상이 약간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은 갈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좀 수급이 유동성이 좀 많은데 한쪽으로만 뭔가 집중적으로 쏠리는 그런 유동성인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 섹터가 올라가면 나머지 두세 개 섹터는 좀 뭔가 밀리는 네.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이거는 좀 간단하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단 추세까지는 한번 그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추가로 더 룸이 더 열려 있죠. 얼마까지 열려 있을까요? 네, 45,000원, 46,000원까지. 그래서 2차 목표 가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6,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테니까요. 여기 한번 맞고 밀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좀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6,000원 한번 찍고 눌릴 때 다시 또 잡아도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솔트룩스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오늘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여기서 2차 목표가 46,000원까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주는 제가 사실 이 코너 말고 다른 코너에서도 2차 전지는 잘 얘기 안 했거든요. 네. 또 2차 전지 종목을 한 종목을 편입하는데 2차 전지 종목이죠. 이 종목도 지주사 가지고 나왔고요. 내일 시초가로 편입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로 편입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새 정부 수혜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포스코 그룹 관련된 지주사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증권사들도 올라가고 지주사들, 특히 이제 한화 지주사가 엄청나게 또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20한 5, 6% 정도 급등이 좀 나왔다. 이런 걸 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상법 재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주환원 정책.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 특히 민주당의 공약 중에 있는 한 가지 내용이에요. 10가지 정책 중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지주사에 대한 주주환원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사실 지금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대부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유일하게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지 않나. 약간 2차 전지 색깔을 끼다 보니까 반등 나왔다가 죽고 반등 나왔다가 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죠. 야, 뭐 정말 포스코 홀딩스 주주분들은 야, 뭐 거의 이제 2차 전지 시세 23년도 날 때에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서 좀 추가적으로 공약 하나가 더 있죠. 핵심 광물 자원 계획이 아마 한 달 안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공급망 재편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광물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갖고 해외에서도 부지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포스코잖아요, 포스코. 기본적인 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아마 이와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일단 뭐 포스코 홀딩스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 이전에 이 300선 장기동 평균선 쪽이죠. 33만 원 선까지 한번 보고요. 손절 가격은 손절가가 참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20만 5천 원 선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뚫으면 정배로 전환하면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작년 10월부터 해서 2차전지 간다 했을 때도 대부분 장기도표에서 맞고 밀리고 밀리면서 계단식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기도 평균 33만 원까지는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왔을 때 추상으로 갈지 안 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가격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3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5천 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제가 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왔고요. 여러분 네이버나 유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 또는 제가 오늘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앞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 많이 드렸어요. 지금 뭐 3일 회계법인이라든지 세종법무회법인 이쪽에서 그 신정부, 이재명 신정부 관련된 정책 공약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좀 해석해서 조금 옮겨놨으니까 너튜브나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여러분 그 영상 꼭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편하게 듣고 주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또 내일 모레 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인사이트 많이 들어보시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